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발반사고 테크닉, 폐, 심장, 비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폐, 심장, 비장 반사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발반사하기는 발바닥에 신체 각 기관과 연결된 반사구를 보고 해당 부위를 적절한 방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폐, 심장, 비장은 서로 위치가 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구분해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폐 반사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호흡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폐포에서는 실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도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심장인데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전달하고 조직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비장입니다. 비장은 면역 기능과 혈액에 관련하여 여러 기능을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PPT 수업을 통하여 단순히 반사구의 위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위치를 자극할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자극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압력은 어느 정도 자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폐 반사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폐 반사구는 화면에 보시는 이제 폐 반사구처럼 제2, 4번, 5번 그 라인의 종족골 머리 부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족골이라는 용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발에는 발가락 뼈가 있고 그 뒤쪽으로 발 허리뼈, 즉 종족골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반사구를 찾을 때는 발 전체를 무작정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구를 지압합니다. 특히 폐반사구는 한 점을 딱 찍어서 찾는 반사구라기보다는 비교적 넓은 영역으로 접근하는 반사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점 하나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제2, 4, 5 중족골 그 라인 부분에 한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한 이제 폐는 좌우에 한 쌍씩 이제 있기 때문에 발에도 양쪽 발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왼발과 오른발이 똑같은 자극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와 같은 양쪽에 존재하는 기관은 양쪽 발의 반사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발반사구의 테크닉에서는 좌우의 발 긴장도나 압통, 피부 상태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은 압력으로 자극하다기보다는 발의 상태를 확인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도 우리가 반사구를 찾는 것도 있지만 피부도 한번 확인하면 좋고 근육이 얼마나 두툼하게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줘서 우리 압력을 또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손바닥을 이제 바닥 쪽을 만져보면서 뼈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의 이제 중족골 머리 부분의 주변의 반사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와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폐 자체의 기능은 우리가 발 반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발의 반사구만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해당 반사구의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폐는 우리 몸의 호흡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는 아까 말했듯이 좌우에 존재하고 이제 흉곽 안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은 공기가 코와 입을 통해 들어와 기관과 기관지를 통해 폐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 안쪽에는 아주 작은 구조인 폐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폐포에서는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공기 중에 산소가 혈액으로 이동하고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바로 가스 교환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호흡의 조절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잠을 자는 동안 계속 호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간에 있는 호흡 조절 중추가 호흡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는 단순히 공기를 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 반사학은 이러한 폐의 기능과 연결해서 폐 반사구를 자극하고 호흡기와 관련된 이완 및 관리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반사구의 활용인데 폐반사구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반사학의 이제 자료에서는 폐반사구의 효능으로 가래, 그 다음에 기침, 천식, 폐렴, 호흡기 기능 강화 등을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발반사학의 반사구 자극은 이제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폐렴이 있는 사람에게 발바닥에 폐 반사구를 자극하면은 폐렴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폐렴이나 천식 같은 질환은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발 반사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긴장된 발과 이제 신체를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보조적인 관리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이제 발에 자극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유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긴장해서 호흡을 빠르고 이제 얕아져 있다면 강한 자극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발 전체를 이제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폐 반사구를 천천히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심한 대상자에게 무리하지 않게 강한 자극을 하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고 강한 자극은 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누른다라는 개념이 그 상대방이 받고 있는 이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누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자극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구 테크닉을 볼 수가 있는데, 반사구 테크닉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 부분 동일하게 우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걷기법과 밀기법으로 이제 시도를 합니다. 먼저 이제 반사구의 위치에 손을 닿습니다. 이제 각 부위의 반사구의 이제 위치에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적절한 이제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사구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오늘 자료에서는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또는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걷기법이라는 것은 한 번에 길게 밀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손가락의 접촉과 이동을 반복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걸어가듯이 이제 반사구를 자극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할 때는 우리가 먼저 약한 이제 압력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구에 사람마다 통증의 민감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그분에 맞는 이제 압력으로 맞춰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게 눌러도 통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압력이라도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는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설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반사구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들도 마찬가지인 게 근육은 우리가 필라멘트라는 작은 이제 이런 기다란 선이 만들어져 근육 다발을 이루고 그래서 근육의 이제 조직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의 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근육 자체는 매우 가느다란 필라멘트 실로 하나하나 모여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압력을 강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 가느다란 필라멘트의 섬유들이 좀 더 손상되기가 쉬워서 그 부위에 멍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알이 배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무조건 눌러야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해부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우리가 테크닉 방법에선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구 테크닉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사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법입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제 검지를 구부리고 이제 반사구 위치에 검지 관절 끝부분을 이용해서 반사구를 압박을 하면서 이동합니다. 이때 손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손가락 관절에도 부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제 손가락만으로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손목과 팔의 움직임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법입니다. 유법은 이제 한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주는 방식입니다. 특정 부위에서 긴장이나 압통이 느껴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고 이제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이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끌기법입니다. 이제 끌기법은 이제 세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끌어주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압력은 이제 크게 하는 것이 이제 좋지는 않으며 압력에 적절하게 기존에 이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무조건 이제 대상자가 견딜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질이나 굳은 살이 있다고 무조건 강하게 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근육, 그 다음에 이런 피부 상태,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심장반사구입니다. 심장반사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사구 중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는 것이 반사구의 핵심 방법입니다. 심장반사구는 좌측 발바닥 왼쪽 부분이겠죠. 우리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 사이 중족골의 이제 머리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비장반사구보다는 약간 위쪽에 위치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왼발에 있다라는 단순한 암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 위치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오른쪽에 정맥혈이 들어오고 폐로 보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폐에서는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산소가 공급된 혈액은 다시 왼쪽에 있는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압을 할 때 왼발을 누르냐 오른발을 누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분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심장의 위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맞게끔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발로 이렇게 위치를 파악을 해서 지압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심장은 하나의 펌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펌프 역할을 하다고 이해하고 싶고, 혈액이 들어온다, 폐로 보낸다, 산소가 공급된다, 다시 심장으로 들어온다, 전신으로 보낸다. 이러한 이제 단순한 이제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러한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반사학에서는 이러한 심장의 기능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왼쪽 발에 심장 반사구를 찾아 자극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발 반사만으로는 심장 질환과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통이나 호흡곤란, 심장 심한 두근거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이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반사구의 활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 반사학 자료에서는 심장 반사구의 효능으로는 심장병, 심근경색, 협심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 스트레스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연 치유학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장 반사구를 자극한다는 것은 보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을, 협심증을, 이런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은 응급질환이 이기 때문에 반사학보다는 병원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반사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유도할 때 그런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발 전체를 풀어주고 심장 반사구 주변을 편안하게 자극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도록 하면 전체적인 이완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반응입니다. 조금 아픈데 참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좋은 테크닉 방법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불편해한다면 압력을 줄이고 필요하면 해당 부위를 자극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흉통이나 심한 이제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식은땀,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발반사 실습을 중단하고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심장반사구는 질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이완과 건강관리의 보조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비장반사구입니다. 비장은 심장반사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할 때 두 반사구로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반사구는 이제 왼쪽 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 뿌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반사구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은 심장반사구는 왼쪽, 그다음에 비장반사구는 그 아래쪽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장은 어떤 기관일까요? 비장은 우리 몸의 면역과 혈액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특히 오래된 적혈구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에 관여합니다. 또한 이제 혈액과 면역세포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발반사학에서는 비장반사구의 면역력이나 전신적인 컨디션 관리, 피로감이나 관련된 보조적인 관리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기존 자료에서는 빈혈, 만성 피로, 그다음에 당뇨병, 암 치료 시에 보조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시국부진과 소화불량 등은 이제 효능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점은 반사구 자극이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이제 빈혈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제 빈혈의 반사구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반사요법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 역시 의료진의 치료 계획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발반사학은 그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안함과 이완, 건강관리 그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반사구를 자극하면은 어떤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암기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반사구의 위치, 안전한 자극 방법을 이해해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반사구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폐, 심장, 비장이라는 세 가지 기관의 반사구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먼저 폐반사구는 이제 폐반사구 발바닥은 제2, 4, 5 이제 중족골 머리 부분에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폐는 호흡에 담당하는 기관이고 폐포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가스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폐 반사구를 자극할 때는 걷기법, 밀기법, 추법, 유법, 끌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장반사구입니다. 심장반사구는 왼쪽 발바닥 제4, 5번의 중족골 머리 부분에 위치하며 비장반사구보다 위쪽에 있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장반사구입니다. 비장반사구는 왼쪽 발에 제4, 5번의 이제 중족골 뿌리 부분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으며 심장반사구의 아래쪽에 위치하시면 기억하시기 편할 겁니다. 오늘 집에서 이제 실습하기 좋은 거는 바로 세 가지. 바로 첫 번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기관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안전하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반사학은 이제 자극 강도가 강할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의 연령, 피부 상태, 통증, 민감도, 그 다음에 현재 건강 상태들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시는 걸 좋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폐는 넓게 제2, 4, 5 중족골 머리 부분, 심장은 왼쪽 발에 제4, 5번 중족골 머리 부분, 비장은 이제 왼쪽 발 제4, 5번의 중족골 뿌리 부분, 이 세 가지를 위치를 파악해 주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고 테크닉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